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 공방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제품은 일자 키링입니다. 자,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죽 본품 하나, 가죽은 구멍이 다 뚫려져 있는 상태로 출고되고요. 이니셜 각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니셜 각인이 잘 되어 있는지 제작 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면 고정할 부속품. 지퍼백 안에 나사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를 고정할 미세 드라이버입니다. 단면 마감재 투코놀입니다. 손이 미끄러우신 분들은 골무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바느질할 실. 실은 2개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유분까지 동봉해 드립니다. 우드 스틱, 천, 헤라. 구성품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을 하기에 앞서 가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가죽의 푸에블로라는 가죽입니다. 베지터블 가죽은 식물성 염료로 가공한 가죽으로 쓰다 보면 광택이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가죽입니다. 이를 에이징 시킨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푸에블로 가죽이란 베지터블 가죽 안에 속해 있는 상세의 이름으로 가공할 때 응구수를 넣어서 일부러 스크래치를 낸 이런 희끗희끗한 자국들을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작업은요. 단면 마감 작업과 바느질 작업을 배워보실 겁니다. 단면 마감은 잘려져 있는 가죽의 단면을 마감을 해보는 건데요. 잘려져 있는 단면과 뒷면 마감을 같이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마감을 하기 위해 동봉되어 있는 티, 토코놀 준비해 주시고 천, 우드 스틱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토코놀을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우드 스틱으로 소량 토코놀을 묻혀주신 다음에 톡톡톡 덜어냅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반절 정도 나눠서 작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으로 가볍게 펴주는데 안쪽 면이 거칠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펴주시면 더 좋습니다. 토코놀의 희끗희끗한 자국이 다 흡수가 될 때까지 문질러 주시고 앞면으로 넘어간 토코놀들은 가볍게 바로바로 손으로 쓸어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 마감을 할 때 토코놀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서 희끗희끗한 자국이 없고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정도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로 손으로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때 안쪽 사선이 조금 더 거칠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도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문질러 줄게요. 자, 이렇게 문지를 때 손톱으로 가죽을 강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얘를 너무 이렇게 꾸깃하게 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손톱으로 눌러서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문지르다 보면 이렇게 금방 광택이 납니다. 더 이상 손에 묻는 거 없이 뽀독뽀독한 느낌으로 변하면 아래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토코노를 바른 부분이 진해져서 얼룩덜룩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죽이 젖어 들어가서 생기는 얼룩으로 다 마른 뒤에 보시면 얼룩 자국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 작업이 끝났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쇠가 들어가서 이렇게 감춰질 거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양쪽 단면 마감 작업을 모두 끝내셨다면 뒷면 마감을 해볼 겁니다. 이때 앞면에 토코노를 묻히지 않도록 반드시 뒷면에다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봉해드린 헤라를 토코노를 묻혀서 끝에서부터 고르게 잘 펴발라줍니다. 이때 토코노 양이 너무 많아서 가죽이 앞면까지 축축해질 정도로는 많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바르면서 토코놀이 앞면까지 바르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서 적당량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셨으면 손으로 똑같이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으면 천을 이용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뒷면은 그냥 가볍게만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단면 마감을 하시면서 조금 얼룩지다고 느끼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마르고 나면 어느 정도 균일해지고요. 이렇게 감아서 안쪽으로 그림자 지는 부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쪽 전체 작업해주세요. 네, 단면 마감까지 모두 마치셨으면 바느질 작업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하기에 앞서 히트 준비물인 실과 바늘, 손이 미끄러우신 분들은 골무 착용하셔도 좋고요. 라이터와 쪽가위는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실패해서 바늘 2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두시고 실을 풀어주세요. 저희가 동봉해드린 실은 왁스사라는 실인데요. 왁스칠이 되어 있어서 일반 실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동봉해드린 실을 바느질할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의 길이를 측정을 하시고 이거에 4배 정도 재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자, 4번 하고 살짝 더 여유를 둬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잘라주셨으면 저희가 바늘에 실을 고정할 건데요. 바늘에 실 고정하는 방법은 하나씩 고정할 겁니다. 하나씩. 자, 우선 넣는 거는 일반적인 실에 바늘 꿰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고요.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바늘을 뾰족한 쪽을 위로 올려서 이 위에를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바늘이 끝나는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실을 손에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로 수직으로 꽂아 넣는 거예요. 자, 그냥 실 가운데를 관통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에서 통과를 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관통해 줍니다. 이때 이렇게 간격을 둬서 넣든 이렇게 넣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이 남은 실로 3번을 넣어 줄 거예요. 한 번 넣었으니까 총 2번 넣으면 되겠죠. 넣고,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셨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때 이 실은 넣기 힘드시면 살짝 손으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3번 정도 끼워주신 다음에 아래쪽 실 잡아서 쭉 당기다 보면 딱 걸려서 이제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위에서부터 남은 실을 쭉 쓸어서 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뭉쳐서 꾸깃꾸깃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펴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 이렇게 뾰족한 쪽으로 세우고 손 2마디 정도 옆에 꼬집어서 수직으로 찔러 넣고 이쪽에서 넣었으니까 반대쪽으로 넣고 또 반대쪽으로 넣어서 3번을 S자를 그리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쪽 방향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쪽 방향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그 다음 건 이쪽 방향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 쭉 내리고 손으로 훑어서 펴주기. 자, 이렇게 하나의 실에 바늘 2개를 고정해 주시는 단계까지 해주시면 저희 한번 바느질을 배워볼 건데요. 바느질을 하기에 앞서 손이 미끄러우신 분들은 엄지와 검지에 골무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착용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 고정을 해주셨으면 바느질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동그라미 있는 쪽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쪽 첫 번째 구멍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구멍에 앞에서 바늘을 넣어주시고 바늘이 2개이기 때문에 반대쪽 바늘을 같이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중앙을 맞춰줍니다. 자, 이 중앙을 맞추지 않고 시작하면 바느질 하다 보면 한쪽 실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이렇게 중앙을 잘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앞에 있는 바늘 하나, 뒤에 있는 바늘 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바늘 잡으셔서 2번째 구멍에 내려가줘야 한 땀이 생기겠죠. 2번째 구멍에 내려가서 쭉 당겨 주시는데 이때 고리가 혼자 막 꼬이면서 엉킬 수 있으니 손으로 가볍게 잡으면서 당겨 주시면 좋고요. 당길 때는 처음에는 너무 센 힘으로 강한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가운데 축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꽉 잘 당겨 주세요. 이렇게 한 땀을 만들어 주셨으면 뒤돌려서 이 나와 있는 실을 아래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에 나와 있던 원래 뒤에 있던 바늘이 이 실이 나온 구멍에 들어가 주는데요. 저희가 이 사선이 있다면 사선의 위쪽으로 지금 나온 실을 이렇게 당겨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멍에서 나온 실은 사선의 이 실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당겨서 앞 양옆을 이렇게 잡고 지그시 꽉 당겨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가죽이 울 수 있기 때문에 꼬집듯이 잡고 적당한 힘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자, 반복해 볼게요. 앞에 있는 바늘 아래로 한 땀 내려가서 넣어줍니다. 동일하게 쭉 빼주시고 뒤에 돌려서 나온 바늘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위쪽으로 당겨서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2번째 구멍에 나와 있던 원래 뒤에 있던 바늘로 실이 나온 이 구멍에 사선의 위쪽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에 넣어줍니다. 쭉 당겨주시고 한 땀 하고 나서는 꼬집듯이 잡고 당겨주기. 자,
그러면 바느질이 일자 모양이 아니라 사선 모양으로 나란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희 한번 계속 반복해 볼까요? 앞에 있는 바늘 내려가서 아래로 한 땀 쭉 당겨주시고 뒤에서 사선 안쪽에 위쪽에 손을 당겨서 잡아주신 뒤에 원래 위에 있던 이 바늘이 이 사선의 앞쪽에 넣어서 쭉 당겨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하는 실수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쭉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나온 바늘이 지금 앞면의 아래 칸으로 내려가서 한 담을 만들고 있죠. 하다 보면 간혹 헷갈려서 뒤에 있는 구멍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겼을 때 이렇게 밖으로 한 담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해결하는 방법은 들어갔던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바늘이 이 실을 꿰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손 한쪽으로 이렇게 잘 실을 붙여주시고요. 뾰족한 부분 바늘 그대로 나왔던 부분 들어가서 빼줍니다. 이렇게 해결하고 마저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실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바늘 아래로 한 땀 넣어주고 나왔으면 뒤돌아서 저희 이 바늘이 그대로 두고 이게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한 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혹 헷갈려서 이 나왔던 바늘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 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칸 위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도 동일하게 손으로 실 잘 잡아 당겨 주시고 바늘이 실을 깨고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뺐는데 이런 식으로 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엉켰다면 양쪽 바늘 끝에서부터 쪽가위를 이용해서 자른 다음에 풀어주고 마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끝쪽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중간으로 잘라버리면 실이 부족할 수 있겠죠. 최대한 끝쪽을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바늘 뾰족한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심히 당겨봅니다. 만약에 앞쪽도 엉켰다면 이런 식으로 조심히 뽑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처음에 배워보았던 바늘의 실 고정하는 방법 그대로 다시 꽂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은 마지막 구멍까지 모두 빠지지 않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줄 바느질 다 해주셨으면 마무리는요, 요 끝에 있는 실 한 땀을 두 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 있는 바늘 하나 있고 뒤에 있는 바늘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바늘 위로 올라가서 한 땀 넣어줍니다. 쭉 당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땀 만들어줬으면 뒤돌아서 다시 첫 번째 있던 바늘로 아래로 한 땀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두 땀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한 땀씩 더해서 두 땀 만들어주시고 실이 첫 번째 구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구멍에서 끝나도록 마무리 해줬으면요. 준비해주신 쪽가위로 실을 당기면서 거의 없도록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집어서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거의 없도록 자,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혹시나 풀리지 않을까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오늘 해준 실은 왁스사이기 때문에 라이터로 남은 실을 태워서 고정을 해줍니다. 라이터로 남은 실을 태워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가죽에 그을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초 정도 짧게 반복해서 태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부분으로 이렇게 둘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쓸 장식이 들어가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 줄 바느질 다 끝내보았는데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셨으면 반대쪽 바느질 시작은 동일하게 이쪽 상단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반대쪽 상단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 상단 오른쪽부터 첫 번째 구멍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동일하게 작업을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바느질 할 때는요, 요 잘라놨던 실이 그냥 빼려고 하면 안 빠져요. 쪽가위로 완전히 잘라내서 제거하신 뒤에 저희 남겨놨던 실 길이 한 번 더 재서 연결한 후에 바느질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 길이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4배 잰 뒤에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 준비해 주셨다면 동일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 있는 쪽 오른쪽 첫 번째 기준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반대쪽 작업하실 때는 뒤집어서 동그라미가 없는 쪽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동그라미가 없는 쪽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부터 진행을 꼭 해주셔야 사선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하셨다면 저희가 부속품을 연결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지퍼백에 보시면 부속품과 나사 2개가 들어있습니다. 나사는 2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서 떨어뜨릴 것 같거나 굴러서 떨어질 것 같으면 동공해드린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올려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2개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미세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나사는 저희가 입고 시기별로 10자일 때도 있고 1자일 때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한쪽은 10자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1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용도에 맞게 풀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된 가죽을 반절로 접어주시고요. 구멍이 있는 부분과 여기 부속품에 구멍이 있는 부분이 서로 맞닿도록 이렇게 폭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꽉 밀어 넣어서 넣어주시고요.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사는 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밖에서 만져지지 않을 만큼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집어 넣었으면 가볍게 한번 흔들러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일자 키링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아마도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